어제 우연하게도 두 여야 전직 당대표가 정치 무대에 동시에 모습을 나타냈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인데요. 한 명은 당권 도전 기자회견, 다른 한 명은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당내 분위기는 어떨까요? 주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죽지 않아라는 후렴구가 인상적인 노래죠. 이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란 곡인데요. 키가 작은 분들은 아니지만요. 오늘 주민은 이 죽지 않아라는 가사에 알맞은 올드보이 2명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승리의 길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물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인데요.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첫 주자인데요.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죠. 황 전 대표가 넘어졌던 곳, 다름 아닌 지난 21대 총선입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겠다는 집념 때문일까요? 이 황 전 대표의 시간은 2020년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죠. 4.15 총선은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줄곧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출마 일성은 부정선거였습니다. 4.15 부정선거로 자리를 차지한 가짜 의원들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 숫자로 밀어붙이면서 악법들을 참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해답은 4.15 부정선거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부정선거를 본격 수사해야 합니다. 국회는 4.15 부정선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정선거의 늪은 북한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황 전 대표는 아직 한반도에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이 지난 총선 때 이 충북 간첩단의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황 전 대표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자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다시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3권의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평생 부정선거 사범과 간첩 잡는 일을 해왔던 저를 북한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황 전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상상을 뛰어넘는 주장인 셈입니다. Is this the real life? Is this just fantasy? She's gonna blow! God, you're not worthy. From reality. You still there? I just zoned out for a second. 또다시 시작된 이 부정선거 주장에 황 전 대표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눈빛도 있는데요. 자칫 황 전 대표가 이 전당대회를 희화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이냐 상당히 회의적이고 여러 가지 좀 희화되는 얘기들이 있죠. 정광훈 목사랑 광화문에서 여러 가지 집회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우스꽝스러운 몸짓, 모습, 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지지층도 없는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당내에 이미 황 전 대표에 대한 피로도가 쌓여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당내 대선 경선에서 후보로 나섰던 황 전 대표, 그때도 말끝마다 이 기승전 부정선거였습니다. 헌법을 개정한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부정선거의 소지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우물한 개구리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대부분이 다 아니 황 후보님이 아무리 부정선거 이야기해도 지난 총선에 참패한 그 책임이 그런 댓글이 지워지지 있었던 않습니다. 거는 맞죠. 제가 자, 질문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태경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한번 공개 토론을 합시다. 뭐 찬성이시죠? 예, 찬성합니다. 합시다. 좋습니다. 예. 결국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 당하자마자 이 경선마저 그 부정이 있었다며 불복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당시 참다 못한 이준석 전 대표가 공개 경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 부정선거 주장, 역선택 주장 이런 것도 갈수록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데서 깊은 뭐라고 해야 될까 짜증을 느낍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 이런 부정선거 관련된 주장을 하다가 스스로의 명예를 다 갉아먹고 추락한 정치인들이 몇몇 있습니다. 예, 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정치인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가 굳은 황 전 대표, 이 전 대표의 충고는 별로 새겨듣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여전히 부정선거의 길을 따라가는 중인데요. 이런 황 전 대표에게 연민의식을 느낀 걸까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출마 자체를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는 동정론도 이렇습니다. 황교안 총리께서는 이 당대표를 하셨고요. 사실은 어려운 시절에 뭐 중간선거, 총선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좌절도 겪으셨는데 뭐 도전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그것이 뭐 자유죠. 시비나 가부를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유상범 의원입니다. 다만 이 황 전 대표의 당선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이게 좀 너무 올드하고 퇴행하느냐는 의미를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되신다면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런 그건 좀 문제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출마와 당선을 좀 나눠서 예, 봐라.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두 번째 인물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황 전 대표의 맞수였던 이죠. 당시 민주당의 사령탑이었는데요. 기력이 빠져 있어가지고 거의 말씀을 못 하시는 정도. 그래서 김동엽 의원님 보고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나하고 협상을 하자고 그랬어요. 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이 전 대표 어제 회고록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황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집념이 강한 스타일이죠. 황 전 대표의 신념이 이 부정선거론이라면 이 전 대표의 신념은 20년 집권론인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그 엄마가 한숨을 쉬고 자기하고 애틋하게 잘 놀아주도 않고 그러니까 애가 눈치를 채가지고 엄마 걱정하지 마라. 5년 금방 가. 10살짜리 꼬마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과 믿고 함께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꺼내 들었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나서면서부터 펼쳐온 지론인데요. 이 수구한 한국 사회를 변혁을 하려면 민주당의 장기 집권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다시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정권을 안 뺏겨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10년 해봤자 무너뜨리는 데는 불과 3, 4년밖에 안 가더라고요. 금강산도 무너지고 개성도 무너지고 복지정책도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이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20년 아니라 더 오랜 기간 동안을 가야 됩니다. 황 전 대표와 달리 민주당 내에서는 돌아온 이 전 대표에게 환대가 쏟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출판 기념회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야권 인사들이 총 출동했죠. 이 전 대표와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강한 유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른이시고 또 마침 오늘이 유신 쿠데타 날인데 일부러 잡으신 건가요? 네, 참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이 대표의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지금 검찰에선 자신을 향한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를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수사라고 규정을 하면서 은근슬쩍 유신 쿠데타에 비유한 것 같은데요. 지금 두 사람은 공동 운명체로 묶여있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 바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인데요.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고 이 전 부지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친노계인 이 전 부지사는 동시에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이기도 한데요.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민간단체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이 바로 이 전 대표입니다. 하필 현재 쌍방울 그룹 수사의 핵심 피의자
이전 부지사죠. 이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이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요. 수사 과정에서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사무실과 이해찬 전 대표의 개인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할 말 없으세요? 억울하십니까? 나중에 얘기하시죠. 그전에도 이 전 대표와 이 대표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두 사람 간 연대는 지난 대선 때부터 본격화됐는데요. 당시 이 대표의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은 이 전 대표의 지지 모임인 광장이 확대 재편하며 출범한 곳이었죠. 아무래도 이제 이해찬 전 대표께서 이제 그 정치 활동을 하실 때 거기에 또 기반이 됐던 하나의 그룹이 이제 광장 그룹이라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민주평화광장도 출범을 하는 데서 그 부분이 또 상당히 기초가 되고 나름대로 모태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역시 대선 기간 이 대표에게 강한 신뢰감을 표했던 바 있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토론을 잘하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후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 당으로서 또 나라로서도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 동시에 재등판한 올드보이들의 소식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 같은 시기 전직 여야 당대표로 활동을 했고 강한 신념의 소유자라는 공통점이 있지만요. 현재 당내에서 위상은 확연히 엇갈린 느낌이죠. 오늘 주민아마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돌아온 올드보이 2인, 엇갈린 당내 위상.